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S&P 중심으로 강력한 반등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약세가 심했죠. 반면 우리 시장은 초반에는 갭 다운 출발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매수세가 붙어서 폭등을 이어갔는데요. 슬슬 현물 바닥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먼저 아시아 세션부터 갑니다. 코스피 시장은 해외 시장, 특히 나스닥이 급락 마감에도 관계없이 갭 다운폭이 상당히 작았습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방향성 탐색 이런 것도 없이 강한 선물 매수세가 유입되었죠. 문제는 오늘이 위클리 옵션 만기일인데 시장이 갭 다운 출발하자 위클리 옵션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었고 거기에서부터 바로 당기기 시작하니 위클리 감마 해지 목적으로 선물 매수도 들어오고 그래서 일시적인 급등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보단 더 큰 문제는 어제의 시장을 요약하면 한마디로 장중 매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선물 매도를 환매하던 외국인들은 미결 제약정을 줄이기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선물만이 아니라 현물 매수도 들어왔고 특히 오후 1시 이후로는 현물 매수에 가속도가 붙어서 지수의 추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어제 오늘 현물을 매수한 것은 전형적인 바스켓 인덱스 무지성 매수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삼성전자를 5천억 넘게 그리고 하이닉스를 1,000억 넘게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이 현물 매수 총량이 8,850억이니 이 두 종목에 한 6천억 썼고 나머지 인덱스를 한 3천억 정도 샀다고 보면 되겠죠. 어떤 종목을 샀는지는 미시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겠으나 이번 시장 급락에 외국인들이 끌고 갔던 이 풋 매수 해지 포지션을 이익 실현하면서 일종의 안전 마진 확보 차원에서 인덱스로 시장을 당긴 것으로 봅니다. 이번 시장 급락에 강하게 반등을 준 시장은 사실 대만과 우리 시장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들 저 바닥권에서 빌빌거리고 있죠. 니케이도 그렇고요, 홍콩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장이 연속된 급등이 일종의 빈지털이 겸 월초 자금 집행으로 보고 있는데 자금 집행이 끝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시장이 탄력이 줄어들 수 있겠어요. 어쨌든 연속된 급등이 나오는 가운데 글로벌 시장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옵션 변동성이 사실상 전혀 죽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반등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물론 현물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쨌든 바스켓으로 골고루 매수가 들어오니까 평가 이익이 생겨서 좋겠지만 매크로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이 무슨 산타랠리 출발점? 그런 생각은 전혀 안 들어요. 어쨌든 그래도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을 보면 외국인들은 8천억 넘는 현물을 매수했는데 그 거래 상대방은 최다 개인이에요. 그리고 기관이 현선물 연계 차익 거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관들은 외국인들이 선물로 상방을 강하게 쏘는 것에 대해서 옵션과 연계된 리버셜 포지션을 언와인딩한 식으로 파생시장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그 외국인 현물 매수는 현선 차익 거래와 관계없이 개인들이 지쳐서 현물을 다 치워버리는 것을 가져간 것으로 봅니다.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는 오늘 현물 매수 집행되는 것을 알고 들어온 것으로 보고 있고 안타깝게도 오늘 위클리 옵션 만기였는데 개인들은 위클리 풋을 무려 5만 5천 계약을 물타기 매수해서 몽땅 휴지로 만들어버렸어요. 반대로 외국인들은 12월물 옵션은 스트림 매수를 하면서 변동성을 계속 살게 만들었죠. 지수 반등이 나오면 좀 변동성이 죽어야 되는데 쿼드러플 만기답게 아래도 한번 세게 먹고 또 위로도 세게 해먹는 모습입니다. 저는 시장이 급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은 했으나 이 반등 시 변동성 매도를 생각했기 때문에 콜옵션 매수를 하지 않았고요.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버나잇 리스크를 감안해서 풋옵션 매도도 하지 않는 등 시장이 반등을 소극적으로 관망하다가 386.35선 여기서부터 콜옵션 롤링업 해지가 나오는 거 보고 콜 매도 좀 쌓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해서 쌓았는데 이게 일시적으로는 이익을 줬어요. 그런데 오후 1시 이후로 현물 매수가 강화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쩔 수 없이 평가 손실이 나오겠다 싶었는데 이걸 자를 일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해외 시장은 조금만 눌려도 콜옵션 가격은 폭삭 주저앉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막판에 389선까지 땡기는데 조금 짜증이 나긴 했습니다만 위클리 옵션 만기라서 얘네들이 390을 넘기진 않을 것이다. 저는 원래 385 정도로 봤어요. 왜냐면 해외 시장 다 그 정도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는 건 정상적이었다고 봤거든요. 근데 390을 넘기진 않지만 정말 억지로 땡겼더라고요. 어쨌든 선물은 눌러서 백오데이션 만감을 시켰기 때문에 그래도 큰 걱정하지 않고 넘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콜 매도를 쌓은 것이 전혀 빠지지 않고 계속 현물이
리니어하게 매수가 들어온 걸 확인한 상황에서는 오후에 해외 시장 눌림 나올 거다? 요건 좀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봐요. 근데 어쨌든 저는 오버나잇에 대해서는 이번 거는 리스크 리워드 레이쇼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오버나잇을 하긴 했는데 참 스트레스는 좋네요. 예. 참고로 제가 콜옵션 매도를 쌓은 것은 행사가 395짜리인데 이게 시가가 0.19였거든요. 근데 그거야 뭐 갭다운 때문에 나온 것이고 바로 튀어서 초반에만 서너 배 시세가 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시세가 났다고 뭐 매도를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매크로 관점에서 우리 시장도 뭐 이 정도 산이면 상승 목표에 다다른 것이다라고 보고 이게 시가 대비 무슨 뭐 한 뭐 연일곱 배 난 상태, 그러니까 평단 1.3선에서 매도를 쌓았어요. 그래서 이게 오후장에 빠지게 되면 금방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후 2시 20분까지도 버틸 수 있었는데 오후 2시 20분 넘어서 올라가는 건 좀 짜증이 났어요. 방금 마감한 해외 시장이 나스닥은 생각보다 못 올랐고 S&P와 다우는 꽤 많이 올랐는데 혹여 우리 시장이 갭 상승을 크게 한다면 저는 일단 절반은 뭐 사정없이 손절할 것입니다. 좀 더 자세한 대응 전략은 총평 때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유럽 세션 갈게요. 유럽 증시는 하루 종일 의미 없는 등락을 보였습니다. 강한 상승도 하락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수 변동성은 생각보다 죽질 않았어요. 이게 지금 글로벌 공통현상이에요. 유럽 지수 변동성도 그렇고 미국 지수 변동성도 엄청나게 높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난달 이전과 차이나는 부분은 그전에는 실질 변동성보다 변동성 선물이 고평가되어 있었다면 지금은 변동성 선물이 저평가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이 정중동이라는 말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12월에 산타랠리,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지금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채권 시장이에요. 채권 시장도 전혀 죽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 독일, 이탈리아 채권 스프레드가 조금 줄어든 건 다행인데 채권이 기본적으로 부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시장에 여전히 리스크 오프가 존재한다. 이걸 봐야 돼요. 특히 어제 발표된 유로존 PPI 뭐 전월 대비 무려 4.5%, 5.4% 증가가 났어요. 물론 이것은 10월에 여러 가지 원자재 랠리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에 지금은 어느 정도 꺾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후행적인 지표라고 봐요. 그런데 이게 CPI로 전가가 될지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물음표를 달고 있다고 봐야 돼요. 마지막으로 오펙 이야기를 할게요. 어제 참 드라마틱했습니다. 기름이 무려 62달러 선까지 추락을 했는데요. 오펙 미팅은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면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이 미팅이 끝나면 뭐 그냥 무난하게 합의를 했구나 이렇게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제는 시간이 지나도록 이 오펙 미팅이 끝났다는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자 기름 선물이 솔솔 밀리기 시작했고 결국 밤 10시 50분에 40만 bpd 증산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뭔 이상한 미팅이 끝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자 트레이더들은 기름을 내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스탑로스가 나오면서 2시 3분쯤? 거기에 62.43달러라는 무려 5%짜리 순간 급락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플래시 크래시가 아니라 실제로 체결 다 됐어요. 진짜 순식간에 뭐 65달러에서 62.43달러까지 패대기를 치는데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 미팅이 그 인세션이라는 말에 대해서 긍정적인 해석들이 나오면서 기름은 점진적인 반등을 시작해서 결국 장마감 때까지는 67달러 선으로 다시 올라오게 됩니다. 정말 드라마틱한 하루였습니다. 드라마틱하다는 표현보다는 좀 살떨리는 하루였죠. 이번에 오펙이 준 메시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이제 얼마든지 긴급 미팅을 열어서 이른바 풋옵션 역할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녀석들이 페드를 닮아가나? 하기상 기름도 중동에서는 뭐니나 똑같죠. 중요한 것은 당분간 기름을 강력한 숏으로 볼 근거는 사라지게 된 거예요. 물론 상승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받쳐줘야 되기 때문에 당장 그 상승 쪽을 바라볼 일은 아닌데 외부 악재로 급락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는 자신있게 품매도를 해도 된다고 오펙에서 이야기를 한 셈이에요. 문제는 기름이 적정 가격 구간이 어디인가 하는 것, 그리고 과연 오펙이 립 서비스 말고도 실제로 기름이 하락을 제한할 만큼 강력한 시장 개입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좀 더 확인해 봐야겠죠. 당장은 시장이 안도를 했지만 나중에 시장이 다시 한번 하방 테스트를 하게 될 경우 그것을 잘 지켜낸다면 그러면 이제 마음 편하게 품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요. 따라서 오늘 기록한 62달러는 아주 중요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 증시는 다우 종목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있었습니다.
개장 후 다이렉트로 달리려던 증시는 상대적으로 기술주들이 약세에 따라 잠시 눌리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강한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결국 상대 지수 모두 플러스로 마감시키기도 했는데, 그러나 시장에서 2% 정도가 아니라 한 20%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가장 큰 이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질 변동성과 변동성 선물이 역전이죠. 과거에는 시장이 하락하기 전에 이 변동성 선물이 워낙 고평가되고 실질 변동성은 거의 못 올라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실제로 하락하려고 하면 변동성 선물이 워낙 비싸죠. 그러니까 옵션 가격이 워낙 비싸서 하락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부터 변동성 선물이 상승보다 실질 변동성이 더 크게 오르는 현상이 일어났는데요. 그도 그럴 게 지난주 금요일에 처음으로 S&P 지수 선물에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 봉 굉장히 중요한 봉이었는데, 이 봉으로 인해서 저는 마켓메이커들이 변동성 상승을 용인했다고 봐요. 특히 연말로 갈수록 이 볼트레이더들이 올해의 장사를 대충 마치고 북클로징을 한 상황에서, 뭐 전부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많이 줄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호가가 가벼워지는 게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물이 상대적으로, 변동성 선물이 상대적으로 저평가를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가 반등을 하는데도 변동성 선물이 죽지 않는 거예요. 변동성 자체도 죽지 않고요. 어제 같은 반등이 얼마나 큰 거냐면 S&P 지수로 마이너스 1.9% 가까이 밀었던 것을, 시가가 거의 뭐 강보합 출발이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9%를 땡긴 거예요, 스트레이트로. 그러면 변동성이 최소 10%는 밀렸어야 돼요. 그런데 어제 어떻게 된 게 종가 고가로 끝났는데 변동성이 거의 빠지지 않았어요. 이것은 지금 시장의 상승이 결코 정상적인, 그러니까 건전한 상승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대형 기술주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것처럼 목에 찬 상태예요. 오늘 애플이 장 초반에 그 마이너스 3% 갭다운하고 눌림이 세게 나오긴 했는데, 이후에는 인덱스 매수가 강하게 들어와서 하락분을 상당량 만회를 했어요.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뭐 테슬라니, 엔비디아니 이런 거 오르긴 했는데 과거와 같이 강한 상승이 아니라 이 변동성이 극심한 가운데 뭐 마이너스 3% 갔다가 보합을 갔다가 하는 식이 불안한 모습이었습니다. 혹자는 미국이 강세에 대해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직전 대비로 늘었지만 그래도 컨센서스보다는 적게 나와서 시장이 강세를 보였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경제지표에 반응한 게 전혀 아니었거든요. 본장 개장 이후에 시클리컬에 인덱스 매수가 들어와서 당긴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는 잘 보면 12월 들어서 글로벌 공통된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마찬가지로 자산 배분 차원에서의 매수가 들어온 것인데, 그러면서도 특징은 해지를 빵빵하게 달았다라는 거라고 봐요. 또 이런 얘기도 있죠. 뭐 S&P 51선에서는 반등이 나온다고요. 물론 반등이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진짜 반등이라고 하면 변동성이 같이 죽어야 돼요. 근데 변동성이 전혀 죽질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장은 한 번 더 레벨 다운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우선 이 코스피 시장을 보면 외국인들에 의한 현물 매수가 이틀째 이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선물은 현물 매수가 들어온 것을 알고 대응한 것처럼 이 초반에만 매수가 쫙 들어오고 전반적으로는 미결제 약정이 감소하는 경우에 미결제 약정을 감소시키면서 포지션을 털고 가기에 급급해요. 그리고 초반 매수도 다 장마감 때는 싸그리 털고 나갔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흐름은 기존 선물 매도분 같은 이 숏 포지션에 대한 이익 청산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는데, 현물 시장과 달리 파생 시장은 연속적이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월물이 쿼드러플 만기라서 선물 매매도 그렇지만 합성 선물로 포지션을 교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에요. 외국인들이 8천억 주식을 사잖아요. 그럼 이거 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여기서 사서 8천억을 샀어요. 그런데 이제 뭐 8만원에 사서 9만원 올라갔다. 그런데 8만 8천원까지 올라갔다. 10%를 올린 거잖아요. 근데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파는 게 아니라 V왑으로 사요. 또는 T왑 같은 알고리즘 트레이더로 사거든요. 알고 트레이드로 매수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평균 단가가 생각보다 낮지가 않아요. 높아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팔게 되잖아요. 그러면 뭐 이틀 동안 또 3일 동안 샀다가 다 다음날 이렇게 다 4일 만에 다 판다. 그러면 남는 장사가 아니에요. 거래 충격 비용이라든지 시장 충격 비용, 거래 비용 등등 하면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하지만 쿼드러플 만기, 12월물 만기, 동시 만기 때는 현물을 사서 옵션으로 포지션링 해징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포지션을 또 쌓았다가 다시 그 현물을 까게 되면 그 이익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 8천억 주식을 사서 10%를 당기면 평가 이익은 뭐 10%가 나는 것처럼 800억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가중평균으로 보통 주문을 하기 때문에 한 3에서 5% 정도? 그 정도가 이제 뭐 이익이라고 봐요. 평가 이익. 그런데 그러면 기껏해야 뭐 한 400억 되잖아요. 근데 옵션으로 거기서 포지션을 위에서 잡고 그걸 다시 내리깐다. 그러면 옵션에서 한 200억 버는 거예요. 그러면 400억을 벌었던 것을 다시 마이너스 다 토한다 하더라도 그 200억짜리 포지션이 그대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다 보면 아무리 현물에서는 그냥 뭐 큰 이익이 없더라도 옵션에서 큰 이익이 납니다. 어쨌든 간에 너무 얘기가 어려워졌는데 지금 이 쿼드러플 만기예요. 그래서 이 합성 선물로 포지션을 교환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글로벌 지금 변동성이 계속 살아나고 있거든요. 안 죽어요. 그래서 간말을 인위적으로 살리는 그러니까 억지로 좀 우리 시장 많이 당기는 그런 플레이를 외국인이 하고 있다는 것도 좀 특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한국 증시 상승은 굉장히 인위적인 상승이라고 봐요. 콜 395 매도는 일단 유지할 계획입니다. 물론 갭 상승이 크게 나오면 시초가 부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손절매를 할 텐데 이 정도 프리미엄이면 잔존일 고려했을 때 충분히 저는 버틸 수 있다고 봅니다. 해외 시장에 대해서는 나스닥 숏 그리고 미국 30년 국제 매수 이런 리스크 오프 포지션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금요일에 논팜이 있는데 그 전에 시장이 뭐 반응하면 일부 이익 실현 또는 조정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숏뷰 그대로 유지합니다. 자, 오늘 하루만 버티면 한 주가 가요. 이틀 연속 급등인 상황에서 금요일마저 종가 고가로 달리기는 참 부담스럽다고 보지만 시장이 생각보다 다르게 움직일 때는 뭐 과감히 손절매를 하고 다음 기회를 노려야겠죠.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